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시장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자,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시장은 나쁘진 않습니다. 미국 3대 지수도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 워낙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좋다 보니까 오늘 시간은 앞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뒷부분에서는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중소형주 뭘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테니까요. 중소형주 중에 괜찮은 유망주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상황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들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 그건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면 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2024년 한 해 동안 반도체가 얼마나 좋을까? 좋다는 건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 중에서도 어디를 봐야 되나? 같이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하루 1년 내내 반도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예. 드디어 좀 빛이 보이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먼저 2023년 반도체 업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023년은 사실 메모리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네. 우리 기업들 실적도 되게 악화됐고 양사 모두 합쳐서 아직 4분기 실적은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양사 합쳐서 한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영업 적자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다만 연초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HBM이 있었고요. 네. AI 열풍이 상당히 강하게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핵심 GPU에 저희 기업들의 HBM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저희가 연초 본 것보다는 D램 시장도 기존에는 저희가 한 480억 불 그 정도 시장 규모로 봤는데 네. HBM이 좀 좋아서 500억 불 정도로 기존 예상보다는 좋게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모리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좀 의미 있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2023년이 괜찮았다. 물론 이제 실적 나와 보면 여전히 적자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적자 규모도 줄고 예. 이게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2024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예. 사실은 새로운 것들이 워낙 많아서 투자자분들은 예.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예. 뭔 소린지 예. 일단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예. HBM이 등장을 했고 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로 이게 간다 그러면서 온 디바이스 얘기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24년에는 이른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가 될까요? 슈퍼 사이클은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시장 규모 확대는 2025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의 정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사이클의 저점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싶고 네. 여전히 아직은 좀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좀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네. 2025년, 26년 이 시점부터는 실적이 좋고 설령 사이클이 시장 예상보다 좋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연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올해는 이제 주로 데이터 센터 HBM 중심으로 수요 성장이 있었다면 2024년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PIM 새로운 네네. 용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실적을 이끄는 거는 HBM과 함께 DDR5가 될 것 같습니다. HBM과 DDR5가 2024년에 예. 주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일반 서버 쪽으로도 투자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게 이제 전력 공급이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네. 지금 글로벌하게 많이 짓는데 요즘은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또 GPU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증가하는 그 AI 데이터 센터를 현재 전력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충족시키기 힘들다 보니까 네. 일반 서버를 저전력으로 바꾸는 그런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품에는 대부분 다 DDR5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DDR5 모멘텀이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 같고요.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4,800MHz를 많이 쓴다면 내년에는 이제 5,600MHz에 대한 좀 더 속도가 빠르면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은 제고되는 제품이 PC랑 서버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저희가 CXL
뭐 PIM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제품들은 미래 방향성인 거지. 네네. 2024년 실적하고는 사실은 크게 영향받는 기업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기업 관점에서는 뭐 스마트폰에서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의미 있게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 같고, 다만 이제 PC에서는 이제 AI PC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제품에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DDR5 5600MHz 제품이 많이 탑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왜냐면 DDR5는 2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네네, 맞아요. HBM으로 다 묻혀버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 기여도가 올해까지는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원래 D램은 HBM보다 마진이 좋습니다. 마진이 훨씬 D램이 좋다. 예, 왜냐면 HBM이 수율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HBM이 부각되는 이유는 지금 D램이 적자가 나서 HBM이 부각되는 거지. 내년부터 이제 D램 가격이 계속해서 뭐 매 분기 뭐 두 자릿수씩 오르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일반 D램이 HBM보다 마진이 좋을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DDR5의 중요성이 내년에는 더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의 등장,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뭐 이걸 네. 구현하기 위한 예. 어떻게 보면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 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효율성을 위한 작업들, 여기와 예. 관련된 회사들이 2024년도에 예.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우리 반도체 주요 회사들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예. 일단 2023년도 말에 신고가 수준까지 주가가 예. 올라왔죠. 그러면 2024년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10만 전자 갈 수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네. 이제 흑자 전환을 아마 내년 1분기에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10만 전자 가기에는 뭐 여전히, 또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2024년에 좋아질 것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10만 전자를 가려면 좀 더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정말 저전력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내년은 HBM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전력에 대한 니즈 때문에 DDR5가 생각보다 수요가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인지하면 주가는 또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가더라도 갈 것 같고, 단기적으로 내년에 10만 전자라는 의미보다도 주가의 방향성은 내년까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2024년 시장 전망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저희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마다 배당 주는 기간을 나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연말에만 배당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뭐 3월, 4월 이때 배당하는 회사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배당주를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빈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배당 수익 2023년 네. 코스피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 2점 몇 퍼센트 수준인데 이제 올해를 봤을 때 이 초과 수익률 기록한 배당주 리스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기업은행,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DB손해보험, 삼성증권 등 보험사 아니면 은행주, 증권주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현대차와 기아 정도가 포함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실적이 네. 워낙 좋았다 그랬으니까 완성차도 배당을 좀 많이 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주 환원으로 연결된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 IFRS 17 효과로 인해서 어닝스가 개선된 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도 거래 대금이 올해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 고배당이라는 메리트가 양호한 주가 수익률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어질 만한 데들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2024년 배당주로서 유망한 데들을 계속 눈여겨본다면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2024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네. 5%를
를 상회하면서 음. 실적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퀀트로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 네. 코스피 안에서는 한화생명, 현대해상, 효성, GS, 기아, TKG, 유캠스, 한전 KPS, 한일시멘트, 한국엔컴퍼니가 있습니다. 예, 코스피에서는 그렇고요. 네. 한편 코스닥에서는 메가스터디 교육이랑 리노공업 등이 있고요.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 성장형 배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퀀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2023년과 관련된 기업들을 뽑았고 네. 여기가 이제 2024년에도 이런 배당 성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엔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2023년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분기 이익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나 초전도체, 인공지능, 로봇에 이어서 연말 반도체까지 2023년 국내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테마들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떤 업종들이 뒤를 이을지가 투자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일 텐데요. 증권사에서 바라본 실적 우상향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순이익 추정치 변화를 상회 업종이 반도체와 유틸리티, 미디어 업종 순이었습니다. 이 중 반도체 업종이 압도적인 변화율을 보였는데요. 무려 767%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틸리티 업종 14.9%, 미디어가 5.9% 순이었는데요. 압도적인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보인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황 회복과 관련한 내용은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라든지 이미 시장에 많이 난 소식입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듯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며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해 ASML 본사를 방문하는 등의 호재성 이슈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외국인 수급도 지속해서 이어졌고요. 여기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신제품이 1월부터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최근 D램과 낸드의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점도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삼성전자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재고 소진과 함께 가격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과 전방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디스플레이와 가전 부문의 실적 개선, 반도체 부문의 적자 축소가 예상돼 2023년 순이익 추정치가 24.9%가량 증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리노공업과 한미반도체 순으로 변화가 컸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변화율이 컸던 유틸리티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미 IRA 생산세액 공제와 관련한 수혜 기대감도 커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 유틸리티 업종은 최근 14.9%의 높은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내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가장 컸던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는 대장주 중 하나죠. 한국전력의 변화율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전력은 2023년 3분기에 전년 대비 23.8% 증가한 매출 24조 5천억 원, 영업이익도 2조 원가량을 기록해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전력 판매량과 판매 단가 상승이 실적 추정치 상향의 주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2023년엔 손실폭을 줄이고 2024년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4.7%의 순이익 추정치 변화가 있었고요. 이외 한전 KPS나 한전 기술, 한국가스공사 등은 마이너스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미디어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YG엔터의 블랙핑크 멤버 전원 재계약 소식, 비록 2024년에는 블랙핑크 완전체 휴식기가 예상되지만 재계약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하이브는 BTS 멤버 4인의 군입대 소식으로 군 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는데요. 최근 엔터 업종의 앨범 피크아웃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공식 데이터에서도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양호한 수준이 나타나면서 업황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럼 미디어 업종 내에서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이 가장 컸던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미디어 업종에서는 SM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21.7%의 변화로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연말부터 에스파나 라이즈를 시작으로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는 데다 고연차 IP 비중이 높은 SM의 경우 세 팀의 신인들의 데뷔와 같은 저연차 IP 성장을 통해서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 속에서 유의미한 변화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뒤를 이어서 하이브도 소폭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11월에서 12월 반도체는 삼성전자, 유틸리티는 한국전력, 미디어 업종에서는 SM이 2023년 순이익 추정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연말 집계된 수치로 변경된 추정치들인 만큼 2024년에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한 업종이 될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저희가 전체적인 전망을 보려면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브리핑을 들었는데 이정민 연구원과 한번 다시 꼼꼼히 한번 살펴보죠. 2023년도에 기업들의 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의 변화를 좀 분기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네. 한번 뜯어봤습니다. 2023년과 24년, 그러니까 23년 4분기죠. 네.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1조 원, 전년 대비 49% 증익이 예상이 되고요. 기존에는 이런 전년 대비 증가율 다 마이너스였어요. 4분기부터 플러스 전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2024년 1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이 플러스 전환이 나타난다라든지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모두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코스피 2024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62조 원과 178조 원으로 2023년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 달성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이유는 23년 추정치를 최근에 조정을 많이 하면서 한 반면에 24년은 비교적 안 건드렸어요, 많이. 그래서 뭔가 이런 갭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네. 크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 2024년 순이익 180조 원은 생각보다 조금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도 중요한데 개별적으로 업종별로 이제 온도차가 확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24년도를 볼 때 이 컨센서스의 변화율이 좀 확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막 이렇게 변경하는 곳 이런 네. 데들은 어디가 있고 또 반대로 좀 컨센서스가 악화되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그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는 양대 산맥 섹터는 아까 이제 자료에서 보셨지만 이 유틸리티랑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두 개의 섹터를 빼면은 사실상 이 컨센서스 변화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여도는 이 두 개 섹터가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하위 업종은 이 기계, 호텔 레저, 운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어닝이 올라오는 섹터보다는 내려가는 섹터가 숫자가 또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이제 유틸리티랑 반도체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24년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 쪽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고 플러스에서 네네. 유틸리티 이렇게 탑픽을 보는 게 맞습니까? 업종으로 보면? 예, 어닝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에 반도체 쪽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신한금융투자의 이정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고 2024년에 주목할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2023년 네. 4월에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 방송이 생방송 후에 유튜브로 편집돼서 나가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막 8만 회를 넘기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 어제 영상도 막 10,000회를 넘기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어떠셨어요?
네,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고, 뭐 주식이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을 때는 뭐 마냥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 나쁠 때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지 그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도 이런 하락과 상승이 반복될 수 있겠지만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 옆을 반드시 지키면서 욕하셔도 좋습니다. 뭐 욕을 먹으면서도 여러분들 옆에서 꾸준히 잔소리 드리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텐텐베거에서 정말 많은 종목을 네.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지 또 내년에도 볼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텐텐베거 탑5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네. 제주 반도체입니다. 2023년 제주 반도체인데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뭐 수익률로 뽑는다면 우리가 뭐 전반기 했던 기업들은 300%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가격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또 이렇게 합산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보다는 여러분들께 내년에도 좀 더 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을 뽑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던 종목군들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이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11월 22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물론 170% 가까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둔다면 현재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이 AI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접근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이제 LPDDR이라고 하는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100%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도 나타날 거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텔레칩스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빅2 정도가 이제 텔레칩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 물론 현대오토에버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텔레칩스라는 기업은 이제 팹리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가 미래 주식이 현실화되는 시기가 바로 2024년도라고 봤을 때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텔레칩스나 우리가 다른 여타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로봇 안에서도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감속기는 이제 사람의 골절,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감속기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확장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시대적 흐름 자체가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흐름이 현재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뭐 최근에 레고캠바이오 홈페이지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이 이 회사에 대한 주된 브랜드 네임이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기술 이전 가능성은 2024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타고 상당 부분 신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현이아는 크게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주 또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는 한 종목은 반드시 들어가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기아가 2023년의 네.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
네. 거래일에도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내년에도 뭐 자동차주 잘 가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 또 차상 로봇 대표님이지 않습니까? 네. 2024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주목할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유망 섹터를 골라봤는데 뭐 준비된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AI라든지 로봇 시장 자체는 결국 AI 칩에 대한 자체 개발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단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단가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상당 부분 생활에 대해서 밀접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계약이적인 성격이 강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2024년도 미국에서는 상당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AI와 로봇 관련된 기업들 특히 키워드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감속기라는 키워드라든지 또는 이제 생성형 AI 2023년도에는 의료 AI 시장이 크게 확장이 되는 시기였다면 2024년도에는 뭐 문서형 AI라든지 또는 음성 AI라든지 이런 A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한 번씩 올리다 보면 자동차 영상을 가장 많이 안 보십니다. 그만큼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자동차에 혁신이 있어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4년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둔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뀔 수 있는 시점. 지금 이제 2008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2013년도까지 슈퍼사이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약 4년 동안 오르면서 기아차의 별명이 기아 차미네이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자동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16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반드시 포트의 한 종목은 가져가시자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 역발상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개시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기업들이 바로 이 항공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안 뜨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때 저하고 용기 내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큰 수익을 거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돈이 안 들어가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신재생 에너지 섹터군은 역발상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최악은 벗어난다는 사이클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증권사에서 현재 플랫폼에 대한 육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TO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투자 관점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TO 관련된 기업들 저는 2024년도에는 이 STO 전문가들도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4월 달에 총선이 있지만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11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대선이라든지 또는 총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정책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에 주목할 섹터는 AI와 로봇,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STO와 정책 관련주였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겠죠. 2024년에 가장 주목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뭐 사실 이제 여기에서 뽑으면 좋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조금 더 섞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거 2017년도에 그 테슬라 청담 매장이 우리나라에 3월 17일 날 개장을 했고 2017년도 3월 15일 날 스타필드 하남 테슬라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테슬라를 보면서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삼성 SDI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때 함께 올랐던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바뀌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들. 그때 에코프로 BM도 없었습니다.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중에 인적 분할을 해서 넘어갔던 부분들이었고, 그 시기에 같이 올랐던 기업이 코스모화학, 뭐 코스모 신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때부터 상승을 하면서 600%에서 뭐 1000%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2023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 현재 이제 2차 전지 사이클 자체는 성장 사이클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2배, 3배에 대한 부분까지 크게 성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상승 오파가 마지막에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남아의 2차 전지 사이클이 바로 마지막 상승 오파 사이클이 남아있다고 보고, 그런 사이클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염두에 둘 수 있는, 결국 이제 2024년도에 미국에서에 대한 배터리 증설 효과가 시장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리면서, 현재 리튬 가격이 2019년도 가격대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 말은 현재 리튬 가격이 상당한 바닥권력을 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이 상당 부분 증설되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024년도와 2025년도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상당한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이 포스코 그룹이 주요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철강 관련된 산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철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 본업에서에 대한 성장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이 포스코홀딩스에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이 이번에 경제사절단에서 한 번도 함께 동행하지 못했었는데 2024년도 3월 달에 최종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한 번 더 큰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마음 같아서는 정고점까지는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선 안에서 일단은 6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45만 원 선으로 월봉상의 지지 국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저희 힘을 보태서라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반드시 크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의 원픽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024년 조정장에는 든든하고 상승장에는 더 불꽃 같은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유망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키움증권의 김학준 스몰캡 팀장 나와 있고요. 그리고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두 분이 생각하시는 키워드를 먼저 좀 보면서 풀어가 볼까 합니다. 두 분이 뽑아오신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성만 연구원님 그리고 우리 김학준 연구원께서 뽑으신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글로벌 히트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확 오는데 글로벌 히트는 뭔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하는데요. 각각 키워드 선정하신 이유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준 스몰캡 팀장, 글로벌 히트는 뭐 엔터테인먼트 이쪽인가요? 뭐 그런 것까지 포함되긴 했는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어쨌든 국내 쪽에서의 수요가 이제 내년도에
분명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관련되어서 이제 글로벌 쪽에서 각자의 그 좀 히트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에서 실제 성과를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런 점이 좀 중요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쪽에서 히트하는 쪽,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속적으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쪽이고 특히 북미 쪽에서 성과가 좋은 회사들로 예상되는데 초점을 좀 맞추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유성만 연구원께서는 온디바이스 AI를 고르셨으니까 이거 뭐 반도체 얘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I는요, 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계속 화두가 되는데 이제 AI 내에서도 이제 마치 옛날에 제약 바이오가 계속할 때도 그 안에서 바뀐 것처럼 AI도 바뀌는데 전 그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온디바이스랑 그러니까 결국 IT 실제 디바이스랑 연결돼서 온디바이스 AI가 저는 올해 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큰 화두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워드를 근간으로 해서 두 분께서 2023년도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좀 뽑아 오셨습니다.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히트라는 이 키워드에 맞는 김학준 연구원이 가져오신 종목이 스튜디오 미르네요. 스튜디오 미르가 그 웹툰과 관련된 회사인가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저희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넷플릭스 장기 계약한 네.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IP와 관련되어서 이 IP에 대해서 기획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 요청하게 되면은 이제 스튜디오 미르 쪽에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북미 지역 쪽에서의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스튜디오 미를 거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3분기 실적에서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여기가 항상 안정적으로 나온 업체인데 좀 안 좋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가 좀 실적이 안 좋았군요. 네, 그렇게 나왔었던 이유가 네. 지금 관련돼서 보통 이 업체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매년 한 11개 정도에서 4회 정도로 보통 제작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개밖에 제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 편수가 줄어들었었던 이유가 지금 PD들과 관련돼서 약간 재배치가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재배치를 통해서 향후에 지금 있을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PD들을 어느 정도 좀 재배치하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배치하는 이유가 글로벌 쪽과 관련되어서 원래 넷플릭스 쪽만 봤던 것들은 안정적인 성과는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대 성장성, 폭발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IP에 대해서 수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수주 제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정도만 계속 꾸준하게 받다가 네. IP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업체들 두 곳과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에 좀 더 다 표면으로 드러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IP에서부터 MD까지 이르는 전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앞단에서부터 그 끝단까지 전체를 어느 정도 계속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IP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년도에는 좀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꾸준히 좀 하향하는 상황이었고 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하신 3분기에 좀 실적이 좀 주춤했다고 했는데 네. 실적이 주춤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오르는 모양새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 회사는 뭔가 2024년에는 변화가 클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기대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3D 사업부와 관련돼서 최근에 분할을 한 이제 공식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업체가 2D 기반으로 보통 이제 제작들을 많이 하는데 3D 쪽과 관련되어서 서브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제 생태계 쪽과 관련되어서 확장성을 좀 계획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3D 쪽이 아무래도 그 자동화 AI 쪽을 붙이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되어서 AI가 전복되게 된다면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좀 생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세요? 뭐 저희가 이거 나는레이티드로 이제 언급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주가 뭐 TP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형 그 관련된 네네. 고객사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포진이 되는가가 아무래도 주가 향방에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성만 연구원이 뽑아오신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였단 말이죠. 그와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유망주로 뽑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유성만 연구원이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이 칩스 앤 미디어네요. 예. 선정하신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그 NPU를 통한 성장인데요. 네네. 일단 AI 전용 반도체인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를 여기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PU라는 게 우리 그 사람의 뇌와 비슷한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그 분석의 대상이 글이었지 않습니까? 텍스트였는데 네네.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이제 생기면서 이 분석의 대상이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 관련된 IP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여태 AI를 할 때 이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각각의 디바이스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게 AI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요 아까 말씀드린 신경망 처리 장치 NPU와 같이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연산을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특화 NPU IP를 그 CMMP를 여기가 칩스 앤 미디어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AI 알고리즘 기능을 온 디바이스 AI에서 각각 수행할 때 네. 이제 영상 특화 NPU를 가진 이 칩스 앤 미디어의 수혜가 계속되고 이게 또 숫자로까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CMMP라고 하는 영상 특화 NPU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2024년도에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2023년도 주가 흐름으로는 11월하고 12월에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예. 이것도 이미 거기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단순하게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면은 그 실적의 상승폭이나 주가의 상승폭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칩스 앤 미디어는 계속 지켜보시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돼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면 예. 주가의 상승 폭발력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2024년도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칩스 앤 미디어까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김학준 팀장께서 가져오신 종목을 하나 더 보고 싶은데요. 앞서 이제 글로벌 히트라는 키워드를 가져오셨고 스튜디오 미리를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W 게임즈네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번 가지고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돼요. W 게임즈 그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와서 설명드렸었을 때 네. 이제 관련되어서 원래 미국 쪽에서 탄탄한 소셜 카지노와 관련된 영업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카지노 쪽으로 해서 유럽 지역으로 좀 진출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카지노 쪽과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온라인 갬블링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지금 최근에 두드러지게 글로벌리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지역과 북미 지역 쪽에서는 소셜 카지노 시장은 굉장히 둔화되는 가운데 이제 온라인 카지노 시장은 굉장히 성장률이 더블 디짓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성장성을 발판으로 실적이 굉장히 높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PER이 싼 주식입니다. 게임주 쪽에서 지금 PER이 이 정도로 싼 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불거졌었던 중국 쪽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좀 논외인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좀 받쳐주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은 주가는 탄력을 더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탄력의 그 기반은 이제 온라인 카지노 쪽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한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스포네이션 인수한 업체와 같이 개발 중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작업들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 말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W 게임즈 해외 쪽에서 매출이 꽤 기대된다. 특히 유럽 쪽이라고 방금 전에 자막이 좀 나가는데요.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셜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돼요?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에서의 그런 돈을 네네. 이제 결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뺄 수 없는 것이 소셜 카지노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현금화할 수 없는 건 네. 소셜 카지노. 현금화할 수 없는 게 소셜 카지노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카지노는 안 되죠. 둘 다 지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해외 쪽에서는 특히 유럽 지역에서 온라인 카지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미국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 속도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원래 글로벌리 영국 시장이 지금 1, 2 시장인데 네네. 아무래도 미국이 조만간에 추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W 게임즈의 거의 가장 발판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쪽 지역까지 진출하는 장기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게임 제도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사행성이 좀 붙어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하게 규제하는 국가가 있고 좀 폭넓게 좀 열어주는 국가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규제가 좀 강한 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은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W 게임즈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좀 주목을 갖자. 내년에 아마도 해외 쪽 매출이 좀 많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류성만 연구원이 가져오신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뽑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칩셋 미디어 설명을 들었고요. 두 번째 가져오신 종목은 제주반도체네요. 제주반도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여전히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제주반도체는요, 이 AI 기능이 탑재되는 디바이스 수가 증가하면서 네. 수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게 PC와 모바일을 넘어서 각종 이제 가전제품까지 확장 적용될 겁니다. 뭐 테레비부터 해서 뭐 냉장고부터 해서 뭐 하여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LPDDR4와 같이 저전력 반도체 판매를 하는 여기 제주반도체의 수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적용할수록 이제 전력을 낮게 쓰는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제주반도체가 뜨거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AI가 탑재된 디바이스가 증가하면 더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G를 적용한 IoT 시장이 이제 확장되면은 네. 스마트 시티 내에서도 연결 디바이스가 점점 다변화됩니다. 그래서 LPDDR2에서 4 그리고 현재 지금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LPDDR5까지 점점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또 올해 2분기부터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까지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퀄컴과 미디어텍이 주도하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수혜를 이 저전력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까지 제주 반도체가 온전히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2023년도 11월에 4,0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거의 3배 이상 올라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4년도에 여기서 더 아까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하나씩 남았습니다. 두 분의 가져오신 마지막 종목들을 확인해 보죠. 김학준 연구원께서 가져오신 아까 글로벌 히트라는 주제로 저희가 키워드로 봤을 때 마지막 종목이 우신 시스템입니다. 우신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차체 설비 자동화 라인 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안전벨트 그 두 가지를 지금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글로벌 히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좀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쪽과 관련되어서 지금 원래 2020년도에 이제 캐파라 증설을 확장했었었는데 실제 이제 GM과 포드로부터 물량들이 이제 실제 수주들을 받기 시작한 상황이고요. 네네. 2024년도 4월부터 해서 아마 지금 매출들이 대기하고 이제 나올 GM 모델 물량들이 급증하는 시점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2026년도까지 물량들이 계속 순증하는 그런 네.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국적 자동차 완성차 업체 쪽도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좀 더 확장성과 관련되어서 특히 장기 성장성과 관련되어서 좀 표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글로벌에서 실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탑3였던 조이슨을 밀어내고 우신 시스템이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히트 제품으로서 아마 안전벨트가 좀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2차 전지 쪽으로도 올해 2,600억 정도 수주를 받은 것이 7월 달에 있었었는데요.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추가 수주들도 약간의 지연이 있겠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OPM 추정치들을 4%로 보통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 보고서에서 이제 말씀드렸었을 때 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원래 차체 설비 쪽과 관련된 영업망들을 2차 전지에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쪽 영업망 쪽에서 대거 이제 좀 조정들이 나타나면서 비용 쪽과 관련된
개편들이 대폭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올라갈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년도의 영업이익도 44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모양이 바뀌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가든 이게 뭐 수소차가 되든 안 바뀌는 것들이 있죠.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안전벨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아까 2차 전지 소재도 조금 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년도 2024년 우신 시스템이 여러분의 자산의 안전벨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유성만 연구원이 가져오신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죠. 온디바이스 AI라는 주제로 가져오신 2024년도 유망주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가져오신 이유를 좀 듣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는 퀄리타스 반도체는 올해 IPO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하는 데냐면 반도체 간의 이제 인터페이스 IP 관련된 라이센싱 그리고 IP 디자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그 화두인 그 온디바이스를 비롯해서 뭐 AI, 모바일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등 이제 칩 개발이 많아지면서 여기 퀄리타스 반도체의 수혜가 많아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저전력, 뭐 이렇게 빠른 속도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 등 이런 게 요구되기 때문에 칩과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요구됩니다. 또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의 주요 파트너사가 삼성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 범삼성 쪽에서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제 디바이스를 출시할 경우에 퀄리타스 반도체에 보다 더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향후 이제 모바일 MIPI 그 제품군과 핀팩 공정에서도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신제품까지도 일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ICT 기술, AI의 발달로 인한 네. 이 반도체 인터페이스 IP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로 따라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더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성만 연구원이 가져오신 마지막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2024년도에 우리가 키워드 2개로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총 6개를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히트, 그리고 또 하나는 온디바이스 AI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해외 쪽 매출이 잘 나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2024년도에 워낙 반도체 시장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세 종목까지 살펴봤으니까요. 2024년도 여러분의 수익에 이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짓죠. 김학준 키움증권 스몰캡 팀장, 그리고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스탁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 주식시장이 참 많았는데요. 또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 1월 돼서 여러분과 또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